새롭게 매년 제가 만든 품종들 새롭게 투입하거나 좋은 품종들을 심어서 최소한 3년 정도는 테스트를 거치고 난 다음에 판매를 합니다. 우리 시드의 전시포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드는 26년 된 회사이고요. 제가 육종에서 해외 로열티 받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전시포지를 두고 있고요. 제가 길러보지 않았던 품종이나 해외에서 들어온 품종이 이런 친구들은 다 전시포지에 심어서 3년 제가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판매하게 되고요. 그러기 전에 잡초화가 된다든가 이런 친구들은 저는 반드시 폐기합니다.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품종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개발한 품종도 많이 있고 해외에서 들어온 품종도 많이 있는데 이게 약 2,500종의 식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블루마운틴이라는 새 풀입니다. 블루색 새 풀이죠. 이건 제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꽁액 햇살이라고 하는 억새입니다. 이 친구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친구는 이게 다 큰 겁니다. 여기서 꽃대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천 부지의 모래땅 위입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정말 귀한 친구이죠. 이것도 해외 로열티를 받기 위해서 테스트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곧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자꾸 사오지 마세요. 많은 부분들이 제가 유럽에 가서 팔고 로열티 받고 있는 것들을 가끔 사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시드나 가든조아에 문의하십시오. 이런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이거 그라스 종류들이고요. 파니쿰, 그 다음에 수크렁, 그 다음에 옥잠도 보통은 이제 엄지에 많이 심는데 이게 전시포지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 중에서 당연히 엄지에 들어가면 예쁘지만 엄지에 넣지 않고도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궁화도 보여드릴까요? 무궁화도 정말 많은 다양한 종류가 많이 있죠. 잡초가 너무 많은데 좀 보여드리기 민망합니다만은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만든 품종들입니다. 코리옵시스 빨간색이 있는 거 있고요. 금계국 속식물입니다. 노란색, 흰색, 빨간색.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황비용이라는 친구인데요. 이런 것들은 다 제가 개발한 친구들입니다. 방사선 육종을 통해서 개발해서 해외 로열티를 받고 있죠. 우리가 30종 이상을 받고 있고 50종 이상을 우리가 해외에서 지금 테스트까지 받고 있으니까 곧 100품종까지 늘려가는데 3년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로열티만 3억 정도. 로열티는 3억이면 시장 구조로 보면 어느 정도 크냐면요. 1%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300억짜리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이 로열티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제 최종 목표는 1년에 30억 정도 로열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가치로는 3천억 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무궁화가 이제 피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무궁화, 겹 무궁화를 가지고 있죠. 장미처럼 예쁜 이 무궁화들. 정말 무궁화 참 좋은 식물입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국화로 완전히 등록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국화로 자리 잡은 게 무궁화거든요. 무궁화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무궁화 박사가 있죠. 신경구 박사님이 지금 최근에 겹꽃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외국에서 개발된 시폰 종류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정원에서 이거는 커팅을 안 해줘서 이렇고요. 무궁화는 반드시 커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방임했기 때문에 이 정도고요. 커팅해준 우리 정원에 가면 아주 좋은 아주 화려하고 꽃이 좋은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의 직립형을 갖는 친구인데 이것도 다 보면 겹꽃입니다. 무궁화가 원래 하루에 그냥 져버리는 친구이거든요. 원래는요. 그래서 무궁무진하게 피게 쭉 계속 피어가는데 이렇게 겹꽃인 친구들은 그래도 3일 정도는 핍니다. 3일 정도 가기 때문에 꽃이 더 많이 피는 듯하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또 바뀐 친구도 있습니다. 또 겹꽃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겹꽃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들이 우리가 재배되는 친구들입니다. 이거는 실버더스트라는 품종이고요. 이 친구는 반겹꽃 친구입니다. 예. 이 친구는 빨간 심이 특징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지금 실버더스트라는 품종이고요. 예. 롤렌이라는 품종이 여기 있네요. 롤렌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참 재미난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까도 계속 꽂힙니다. 예, 이 친구는 수술, 암술이 완전히 다 태화시켜서 아주 완벽한 겹꽃이 나와 있죠. 이거 롤렌이라는 품종입니다. 무궁화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왜 우리나라 분들이 무궁화를 조금 안 좋아할까요? 정원에 심는 걸 굉장히 꺼려하거든요. 진딧물이 많다, 뭐가 많다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혹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혹꽃들은 종자를 많이 맺기 때문에 힘이 딸립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은 대체로 종자를 안 맺거든요. 물론 종자를 맺는 친구들은 있는데 종자를 안 맺기 때문에 계속 무궁무진하게 꽃이 피는 거거든요. 이런 친구들을 심으십시오. 여름에 장미보다도 훨씬 아름답습니다. 정말 이게 아름다운 친구들이 이 친구들입니다. 이게 이제 영백이라는 친구입니다. 영백이라는 친구, 이 친구는 자주색, 보라색이라고 그럴까요? 이거는 혹꽃입니다. 영백이라는 친구입니다. 무궁화색 중에서는 가장 보라색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쪽의 친구고요. 이 친구는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영백이라는 친구입니다. 지금 보시면 무궁화가 이런 것들은 아직 꽃을 덜 핀 건데요. 이거는
힘이 딸려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논 자리에다가 하천 걷어낸 모래를 거의 1m 쌓아 올리고 하다 보니까 이거 힘이 딸려서 그렇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비료를 줘야 되는데 비료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은다 10분입니다. 이것도 반겹꽃이고요. 이런 친구들은 열매를 맺습니다만은 노랭 같은 애들은 열매를 맺지 않는 게 특징이고요. 요거는 화이트 시폰입니다. 화이트 시폰. 예. 무궁화 이렇게 다양합니다. 우리 무궁화 좀 심읍시다. 정말 무궁화는 제가 볼 때 정원에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무궁화입니다. 그런데 무궁화가 우리가 호꽃만 자꾸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거 보세요. 이런 친구들을 심어줘야 꽃이 여름에 정말 없을 때, 꽃이 없을 때 아주 좋은 친구들이 이 무궁화 친구입니다. 이 잡초를 안 매가지고 이렇게 풀숲에 들어있는데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에키네시아들입니다. 보세요. 화이트도 있고요. 핑크색도 있고요. 노란색 이런 것들을 다 갖춰놓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키가 아주 작아서 30cm가 안 되는 친구입니다. 우리 가든조아에 문의하시면 이런 품종들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든조아에 방문하십시오. 이 친구들은 가을 서리 올 때까지 계속 피는 친구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이 친구들을 번식하는 방법을 나중에 한 번 더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하우가 제가 많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분들이 하는 노하우가 아니라 유럽에서도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들을 전격적으로 나중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에키네시아 종류들이 이렇게 많고요. 가오라가 조금 섞였네요. 이게 지금 로얄티 받는 친구입니다. 가오라 베이비 핑크입니다. 해외에서는 이게 가장 키 작은 품종 중에 하나가 이 친구고요. 저거는 골든트리라는 친구입니다. 제가 개발해서 로얄티 받는 친구들이에요. 또 이 친구는 용비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 참 재미나는 친구인데요. 원래는 키가 이렇게 컸던 친구인데 지금 줄여놓은 겁니다. 제가 이 보세요. 꽃 색깔이 아주 강하게 선이 들어가 있어서 눈을 확 끌어다니는 친구입니다. 용비라는 친구입니다. 또 가오라도 있고요. 수국도 보여드릴까요? 잡초를 잠시 못 맸더니 해외 나갔다 오면 이런 현상이 자꾸 벌어집니다. 자 보세요. 수국도 다 심어서 제가 다 체크를 합니다. 우선 절로 한번 볼까요? 이쪽 수국은 전정을 대체로 안 한 친구고 저쪽은 전정을 1회 한 친구 그렇습니다. 수국은 전정에 따라서 내가 달라진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수국은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전정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고 쓰러지고 안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방임한 거거든요. 방임한 거는 꽃이 작아지기 때문에 쓰러질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꽃이 너무 적어져서 꽃이 빨리 끝나는 게 문제죠.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아주 외성 수국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아주 보라색 수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경기도 지방에서는 정말 되도록이면 그건 화분 재배로 전환하시고 정원에는 이런 친구들 우리가 꼬리수국이라 하는 목수국이라 하는 이런 친구들을 심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은 정말 내가 기를 수 있을 정도로 좀 편하게 꽃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친구들로 하시면 좋은데 다음 편에 수국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시 포지를 소개하는 건데 이제 장미로 한번 가볼까요? 장미도 다 사계장미라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친구들입니다. 사계장미로 수입한 친구들인데 사계는 사계인데 어떤 것들은 꽃이 좋은 사계가 있고 어떤 것들은 사계는 사계인데 꽃이 안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맞는 친구들이 있고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한 7년 이렇게 8년 이렇게 된 친구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고 마음을 다시 먹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맞는 품종을 개발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기온을 얘들이 못 견딥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맞는 품종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오늘은 그거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장미 전시포지만 공개하겠습니다. 꽃은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만큼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렇게 또 쉽게 관리하면 또 많이 죽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견디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방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전시포지이기 때문에 예쁘게 따듬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전시포지이기 때문에 전시하면서 이 특징이 어떤가 이런 특징들을 알아가는 시간이고 또 많은 분들이 오시면 이 전시포지를 돌아보면서 어떤 품종이 나한테 좋겠다 마음에 들겠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게 메이들랜드라는 품종인데요. 이 친구는 정말 좋은 품종입니다. 메이들랜드입니다. 이 친구가 왜 좋으냐, 보통 경우는 장미가 이렇게 꽃이 지고 난 다음에 붙어 있거든요. 이거 붙어 있는 게 굉장히 보기 안 좋잖아요. 이렇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메이들랜드는 꽃이 지자마자 딱딱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끗하고 이렇게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동 데드 헤딩이 되는 거거든요. 자동 데드 헤딩이 뭐냐면 꽂히고 나면 잘라주는 걸 다 데드 헤딩이라고 하기도 하고 데드 헤딩, 데드 커팅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데드 헤딩이라고 하지 않아도 데드 헤딩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게 이 메이들랜드라는 품종입니다. 이게 지금 꽃대가 확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경우도 있는데 열매는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거는 열매를 족족 맺히기 때문에 힘이 떨어지는데 이 친구는 맺어봤자 열매를 이 정도밖에 안 맺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힘을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지금이 가장 안 좋을 때거든요. 장마철에 가장 안 좋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장마 끝나고 나면 더 안 좋은 환경이 되는데 그때 꽃이 다들 주춤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그때도 피고 특히 가을로 가면 갈수록 아주 봄처럼 그런 꽃들 피워내는 게 이 친구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보십시오.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똑같은 장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어떤 품종이 좋다 나쁘다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구는 꽃들 아주 좋지만 꽃들 많이 피우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꼬투리를 달고 있거든요. 이 꼬투리를 달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열매를 맺게 되면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어떤 식물도 마찬가지거든요. 열매가 떨어지면 힘이 닫힌다. 그런데 이런 품종들이 이제 좋은 이유는 열매가 맺히는데도 불구하고 새순을 낸다는 겁니다. 새순을 내는데 끝순에는 다 꽃을 달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꽃을 달고 나오는 이런 품종이 좋은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품종은 가끔 특히 장마철에 꽃을 많이 보지 않을 때는 그냥 확 쳐도 됩니다. 이런 친구들은 확 쳐도 좋은 꽃을 만들어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품종 보십시오. 이 품종은 키는 낮지만 그래도 장마철에 이렇게 꾸준히 꽃을 피워주는데 이 친구도 보면 딱 꽃이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꽃이 떨어진다는 표현이 뭐냐면 이게 똑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하나 정도 꽃이 핀 건데요. 대부분이 잘 떨어지는 친구들은 다시 꽃 개화하는 친구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장미에 주의할 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100% 대목입니다. 장미 대목이 싹이 나면 이렇게 생기는데 이게 그 장미 대목이고요. 이게 로즈힙이라는 친구입니다. 우리가 건강식품으로 많이 먹는 로즈힙이 이 친구입니다. 이게 빨갛게 익게 되면 이걸 가지고 주스를 만들어서 먹는 그 친구가 이 친구인데 이 친구는 야생 장미에 대목에 고급 장미들을 품종 장미들을 접을 붙이는데 이게 눈접을 주로 많이 붙이는데 잘못되면 옆에서 처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런 게 있으면 무조건 제거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이미 품종을 죽인 상태고 뿌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죽여도 잡아도 원래 품종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접을 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맞는 것들은 되도록이면 접을 안 붙이는 품종을 제가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꽃은 다 좋은데 열매가 너무 많이 다는 친구입니다. 이 열매를 너무 많이 달고 있거든요. 다만 이런 친구들은 열매를 많이 달아도 열매가 또 빨갛게 익게 되면 볼 수 있는 관상 가치가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절화효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빨갛게 열리면 잘라서 화병에 꽂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열매를 보는 그런 품종으로 많이 재배되는 품종입니다. 찔레장미라고 하는 건데 원래 찔레장미가 이렇게 큽니다. 물론 외성도 있긴 있는데 대체로 좋은 품종들은 세력이 강한 친구들이 좋은 품종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세력이 강해야 꽃을 지속적으로 피워내는 그런 특징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 심겨졌던 자리입니다. 죽어버린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제가 걸러내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정말 우리나라에 맞는 품종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이런 거였습니다. 장미가 좋은데 5월 20일 날 6월 20일까지 굉장히 좋은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 환경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웬만한 장미는 이 무더위와 건조와 추위를 견디지 못합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거가 원종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야생 장미가 나온 거거든요. 이건 없애줘야 됩니다. 이 친구가 대목으로 썼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거는 굳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잘라줘도 이 장미 자체를 길러내기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은 거의 버려져야 되는 그런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한 거는 차라리 조금 꽃이 좀 적더라도 꽃 크기가 좀 적어지더라도 차라리 접을 붙이지 않고 삽목으로 할 수 있는 품종들을 그 다음에 키가 작고 정원용으로 개발하자라는 게 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많이 만들고 있고요. 올 가을 되면 우리나라에 맞는 품종들을 오픈할 수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가 우리나라 정원에 맞는 품종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런 품종도 참 좋은 품종인데 열매가 맺기 때문에 꽃이 주춤했다가 이 열매가 어느 정도 익어지면 그때부터 다시 꽃을 가을에 피는 그런 품종이고요. 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 중에서는 절화용 장미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초기에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절화용 장미입니다. 이렇게 키가 큰 친구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반드시 접을 붙여야 되는 품종들이고요. 이런 작은 꽃을 가진 친구들은 접을 안 붙여도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정원에서 큰 꽃을 가진 친구들보다 이 정도면 충분한 품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이하의 식물들, 내 무렵이나 그 정도 밑으로 이하에 자라는 식물들로 꽃이 지속화되면서 우리나라 건조와 더위와 추위를 견디는 그런 식물들을 지금 그런 품종들을 육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근본 바탕은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조사한 다음에 어느 친구가 좋겠다 해서 급여를 시키고 그것들이 다시 발화를 시켜서 1차 걸러내고 2차 걸러내고 3차 걸러내서 품종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좋은 친구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보세요. 열매는 몇 개 안 달렸고 보니까 바로 꽃대를 물고 나오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입니다. 꽃도 이 정도 사이즈면 뭐 괜찮고 적당하고요. 반겹꽃에, 완전히 겹꽃이 아니더라도 반겹꽃에 이 정도면 저는 뭐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드는 품종들은 겹꽃도, 완전 겹꽃도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 정서에 맞게끔 수수한 느낌이 나는 친구들도 제가 선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노란 피를 넣을 때 이 친구를 썼습니다. 제가 만드는 품종 중에서 노란 색깔을 넣을 때 이 친구의 적을 썼고요. 이 친구도 꽃은 크지 않고 다시 재개화가 잘 되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친구의 에너지를 가지고 교배할 때 사용해서 노란색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부용이라는 친구입니다. 부용, 무궁화죠. 히비스커스입니다. 이 꽃잎으로 쌈을 싸 먹습니다. 보세요. 꽃이 큰 품종도 있고 작은 품종도 있고요. 무궁화는 원래 먹을 수 있는 식물이잖아요. 제 얼굴만 왔습니다. 꽃이 피면 이거는 이렇게 해서 쌈을 싸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약간 점액질이 있습니다. 무궁화 드셔보셨죠? 점액질이 있습니다. 부용 이 친구도 쌈을 싸서 드실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게 상업행위로 판매하는 건 아마 금지될 겁니다. 식약처에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히비스커스 차로도 먹고 미용 재료도 많이 쓰는데 제가 이거 먹어보면 아삭아삭하면서 점질도 있습니다. 친구들한테 권하십시오.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고 친구들하고 고기 쌈할 때 드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2개씩 3개씩은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꽃이 지속화돼서 나오는 게 큰 특징이고요. 다만 이 친구들은 목질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매년 죽었다가 땅에서 나오는 초본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궁화하고 다른 점이 땅에서 고사를 했다가 다시 나오는 초본류입니다. 부용은 그러니까 초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부용이 목본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00% 초본으로 전환되는 게 다른 특징입니다. 일본 같은 데 가면 일부 목본이 살아서 있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추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핑크 아나벨도 크죠? 잘 안 쓰러진다는 건 저번에 유튜브에 올려드렸지만 밑에서 기부에서 자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잘라주셔야 돼요. 자, 보십시오. 이게 안 쓰러지죠? 이 핑크 아나벨 이렇게 크잖아요. 저 얼굴만 썼습니까? 그죠? 예, 이렇게 안 쓰러지게 하는 방법은 제가 저번에 유튜브 올려드렸으니까 참조하시고 어떻게 자르면 되는지 보십시오. 양국수고요. 이게 병꽃들입니다. 전체 병꽃인데 지금 병꽃은 꽃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드의 전시포지는 지금 조성하고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생육을 못하거나 아니면 잡초화되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건재를 해내고 새롭게 매년 제가 만든 품종들 새롭게 또 수입하거나 아니면 또 좋은 품종들을 심어서 최소한 3년 정도는 테스트를 거치고 난 다음에 판매를 합니다. 저는 바로 들어와서 바로 파는 것들은 잘못하면 이 친구들이 문제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절대 주의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6년 됐지만 그런 거는 기본적인 신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특징을 알아야 판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